소확행, 뭐 나를 위한 선물부터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올라와 있는 시점에 나는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. 이게 또 돌 겁니다. 한번 또 나를 위한 선물, 소확행, 뭐 저녁 있는 상, 워라벨 또 나올 거예요. 그러다 또 부동산이 엄청나게 상승하거나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하면 그럼 또 벼락거지 얘기 또 나올 겁니다. 이게 패턴입니다. 개그맨 황현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네. 이제 이번에 또 책에 나온 내용에서 좀 이제 이번에 좀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. 좋죠. 이 내용에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? 투자를 위한 자기계발서라고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약간 좀 비관적인 마인드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비관적인 마인드를 가져봤자 그렇게 크게 도움되지는 않거든요. 저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쇼펜하우어입니다. 저는 이런 말 많이 해요. 주변 친구들이 뭐 어떤 책 읽어야 돼? 누가 뭐 어떻게 뭐 해야 돼? 라고 물어보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랑 맞는 철학자 한 명을 두고 그 사람이랑 같이 대화하듯이 살아가는 것도 저는 꽤 괜찮고 멋진 인생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저는 그게 약간 좀 쇼펜하우어였어요. 뭐 제가 말하는 거나 뭐 생각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좀 그런 염세주의적인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좀 약간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어떤 일을 펼쳐나가고 이런 거를 좀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말을 참 잘 듣고 이제 생활하는 편인데 요즘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40살에 있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봐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왜 40살이란 말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건 좀 청년분들 지금 뭐 이렇게 재테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인데 결국 20대 때는 염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. 20대 때는 마음속에 있는 이 쇼펜하우어를 좀 죽여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내용도 좀 썼거든요. 왜냐면 사실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다 보면은 굉장히 아까도 말했다시피 절망에 빠져 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안 나오게 된단 말이죠. 진짜 은둔형 외톨이가 돼요. 왜냐면 저도 경험해봤어요. 그거 너무 잘합니다. 저도 6개월 동안 안 나와봤고 세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심지어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. 박살이 나야 된다고. 반토막이 나야지 내가 그때 산다.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 되게 좀 부정적으로. 근데 그 정도 상황에 가게 되려면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도 역시 박살이 나야 되는 상황과 맞는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투자는 절대 그렇게 염세주의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이시면은 굉장히 큰 실수를 벽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이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는 좀 저는 여기 책에다가는 망상을 좀 많이 해라라고 썼습니다. 저도 개그 콘서트에서 잘렸을 때 저는 어땠냐면은 TV를 못 봤어요. 그다음에 개그 콘서트를 보면은 계속 욕했습니다. 저게 뭐야? 아이 더럽게 안 웃기네 진짜. 저걸 개그라고 짜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. 내가 그 안에 없으니까 염세주의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또 그 해 하는 연예대상 이런 거 못 봤어요. 못 봤어. 어떻게 봐요?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기 나와야 되는데 난 집구석에 앉아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앉아있고 미치겠는 거죠. 이런 염세주의 때문에. 근데 투자도 여기랑 연관시켜보면 한번 실패를 하고 이 시장 밖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저랑 비슷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망상이다.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여기서 이걸 끝내면 안 되잖아요. 다른 실수할 거리를 결국 저는 실수 중독에 빠져라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수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저는 실수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기 나와서 실수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저는 실수 중독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.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실수를 이제 해라라고 하면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실수를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투자로 실수가 엮이잖아요. 이제 원금이 까져. 그럼 이거는 중독이 되는 순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계속 주가도 막 빠지고 이런 걸 막 계속 사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수치가 또 명확하게 나오고 하니까 더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투자에 있어서의 실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투자에 대해서 실수요? 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는 돈을 넣는 실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. 저도 거기에 좀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돈을 잃는 건 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. 왜냐면 돈은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렇죠. 다만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이론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휩쓸려서 하는 건 실수인 거죠.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투자자의 가장 큰 실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. 그러니까 워렌 버핏 당신이 한 투자의 실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워렌 버핏은 돈을 잃는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워렌 버핏은 내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고 내가 상상했고 망상했던 그러니까 뇌피셜을 한번 돌렸던 투자물에 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넣지 못했던 걸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죠. 이런 부동산 시장
이 상승장이 왔잖아요. 이 장을 준비할 여러분들의 이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? 계속 기다린 거죠. 네, 하락장이 계속 길으니까 계속 하락장이 길어질 거야라고 해서 이번 상승장에 편승하지 못했던 분은 투자에 실수를 한 거죠. 저는 투자의 실수는 꼭 돈을 넣어서 돈이 박살나는 게 실수라기보다도 내가 생각했던, 내가 망상했고 내가 생각했던 거대로 시장이 돌아갔는데 여기에 나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가 실수이거든요. 그러면 실수를 할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죠.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투자라는 것은 결국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마음을 지어서 내 돈을 거기다 돈을 넣었을 때 투자가 시작이 되는 거지, 상상으로 계속 돌리면 그냥 그건 껄무새에 지나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실수한 용기를 못 냅니다. 이렇게 시장이 돌아갈 거다라고 해서 나중에 얘기하죠. 그거 봐, 내가 살려고 했었잖아. 그거 내가 그 얘기했었잖아. 그거 봐, 삼성전자. 그래서 넌 샀어? 아니 못 샀어. 뭐 이렇게 되는 게 실수라는 거죠. 결국에 그 마음을 먹으셨으면, 그런 망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뇌피셜을 돌려봤으면은 내 돈을 직접 투자문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게 저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용기라는 걸 그러면 갖기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?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. 그렇죠. 아니 그것도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던 두려움. 이것도 뭐 돈을 잃으면은 뭐 내가 망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, 뭐 내가 뭐 이 돈이 없을 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, 이런 두려움들. 외적이 그봐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. 너 그봐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어. 저봐 쟤 망했잖아. 이런 말이 들려올 것 같은 그 두려움. 내가 돈이 없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서 용기를 내서 실수할 마음을 먹는 거죠. 이 전에는 무조건 당연히 투자를 할 수 있을 나의 상황을 만들어놔죠. 제가 지하철에서 사람에게 말을 걸듯이, 제가 지하철에서 사람에게 말을 걸고 해화역 4번 출구에서 애국가를 부르듯이 투자에 대한 준비는 당연히 돼 있어야죠. 그 준비가 되고 나서 많은 그 생각과 망상을 거쳐서 용기를 내서 실수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것. 저는 이게 투자와 약간 좀 비슷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해요. 돈을 넣어서 돈을 박살내고 없앤 게 이게 실수가 아니라 돈을 거기다 넣지 못한 것도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. 네, 저는 그 용기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그 시간이 있으면. 사실 이 용기라는 게 어느 순간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이제 운전 처음 할 때 생각해 보면 나름 연습이 좀 돼야지 용기도 생기는 거거든요. 그냥 준비가 돼야 용기가 생기는 거지.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면 말 그대로 그냥 그때 할 걸 이렇게 그냥 어찌 보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그렇게 좀 껄껄껄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전거 처음 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?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팔꿈치 나가고 막 헬멧도 쓰고, 아버지한테 처음 아버지가 잡아줄 때 아빠 놓지 마 하고 막 자전거 타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손이 놓은지도 몰라요. 처음엔 두렵습니다. 안 가본 길은 두려워요. 투자라는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죠. 내 돈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 피땀 눈물을 갈아서 만드는 건데, 이거를 어딘가에 투자를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그 준비는 실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 한번 좀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 준비 과정이 당연히 어렵죠. 근데 이 준비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수많이 겪었던 그 시행착오들의 이 역시도 실수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. 저는 그래서 투자가 그런 뭐 돈을 완전히 뭐 깡통을 찼어 막 이런 실수라기보다도 이 서로 그 마음에서 이미 차단시켜버리는 실수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 망상을 통해서 약간 좋은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이겨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.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막 부동산 시장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서 용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용기가 아니죠. 그 용기가 아니에요.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용기는 하락장에 내는 게 용기예요. 상승장에 용기를 누가 못 냅니까? 상승장 다 사고 싶죠.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인데요. 상승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TV에서 나오는 뭐 어디가 얼마자. 마용성까지 올랐습니다. 뭐 노도강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. 강남이 또 신고가가 터졌습니다. 이때 투자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.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고, 누구나 다 근상승장에 타고 싶다는 거잖아요. 사실 용기를 낸다라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누가 잡을 수 있느냐의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?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게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.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당연히 상승이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, 그러면은 보통 용기는 하락장에 내셔야 되는 게 맞죠. 상승장에서 그거 올라가는 거를 불장에서 불타기를 하시면은 활발 탈 수 있다라는 거죠. 왜냐면 하락기는 또 못
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용기라는 것은 하락기에 낼 수 있는 야 이쯤 오면은 마음속으로 미리 뇌피를 돌려놓고 이쯤 오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것을 한번 좀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저는 그때 하는 게 용기라고 봐요. 오히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하락장 때 못 사는 게 공포감 때문이라면 네. 반대로 상승장 때 사려고 하는 것도 공포감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하락장 때 사는 게 용기라면 막 올라갈 때 안 사는 것도 용기인가요? 아 용기죠. 그것도 엄청난 용기죠. 네. 저는 제 개인적인 투자의 성향은 그렇습니다. 올라갈 때 사는 건 제 성향은 맞진 않아요. 저는 그 시장은 지금 나의 시장이 아니었구나라고 좀 마음을 먹은 거고 비겁한 돈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승이 클수록 그 하락의 골은 깊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락이 있었으면 당연히 상승 영원한 상승은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라고 항상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락장에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보고 상승장에 안 사는 거는 용기가 아니라 그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뭐 그다음에 하락장에 사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상승장에 안 사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둘 다 용기라고 볼 수가 있죠. 왜냐면 이것도 보낼 때는 보내줘야 되거든요. 네. 이거 계속 이거 뭐 잡고 주식 투자할 때 보면은 올라도 열받고 떨어져도 열받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. 오르면 뭐 팔고 나면 더 오르면 그때 막 또 그 왜 팔았지부터 하고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또 뭐라고 하고 집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정해놓은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지 이 수치를 넘어서는데 이거 못 샀다고 괴로워하고 있고 이거 안 샀다라고 또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건 아니면 그러니까 이건 내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고 넘기셔야지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반영하고 지금 또 불타기를 들어가야 되느니 이런 걸 한다는 거는 또 부동산도 주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 성향과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예. 이게 사실 올라갈 때 사는 것은 사실 쉽거든요. 그 마음은 편하잖아요. 마음이 아무래도 막 올라간다고 하는 거를 사는 거. 왜냐면 최근에 이제 요즘에 워낙 국지적으로 막 올라가는 동네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 안 오른 거 사라고 해도 사실 옆에는 안 올랐어. 그래도 아 얘는 안 될 것 같고 요즘 똘똘한 한 채니까 많이 올라간 거 얘를 따라 사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. 그렇게 사실 투자에 막 아주 좋은 수익률로 돌아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부동산은 한 번 사면은 굉장히 좀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. 뭐 주식처럼 뭐 한두 주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집값 자체도 좀 세금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부담돼야 되는데 사실 이 상승장이 그렇게 길지 않고 만약에 이 상승이 지방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그럼 또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그 집값이 뭐 5, 60대로 갔다 40대로 내려갔다 30대 이제 20대들 막 영끌하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 금리가 완전 이제 높아졌을 시기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듯이 그냥 그때 굉장히 좀 깡통 전세니 뭐니 또 많이 나왔을 시기잖아요.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. 제 투자 방식을 얘기하면 저는 이런 불장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. 절대 들어가지 않고 이 전에 들어갔겠죠 훨씬. 제 성향은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런 뭐 하락장, 상승장 항상 뭐 공포가 오고 또 뭐 용기도 내야 되고 이런 막 복잡한 마음이 생기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제 부자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공포감도 생기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내가 그렇죠. 이 집에 뭐 꼭 살아야 되고 난 돈 많이 벌어서 여기서 뭐 노후를 보낼 거야라는 어떤 그런 집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목표가 결국에 공포감도 만드는 걸 텐데 꼭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생각보다 돈 소비에 대한 욕심 별로 없으시잖아요. 이거 어디 거냐면요. 이게 2만 원짜리입니다. 이게 얼마 전에 자라에 갔는데 비슷한 거. 아 내가 셔츠 여름 셔츠가 하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자라에 갔는데 6만 원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와이프가 옆에 있어서 난 자라는 6만 원 주고 못 사겠다. 네.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. 네. 실제로 우리 나서 무신사를 찾아봤더니 2만 원인 거예요. 똑같은데. 전 그런 소비를 좋아합니다. 네. 예.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뭐 돈을 많이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. 제 소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. 네. 전 지금도 국산차 타고 다니고 그것도 그 차도 렌터카고. 근데 집은 좋은데 살고 싶어요. 왜냐면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될 곳이고 정말 안정되고 좋은 공간이다라고. 왜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는 꿈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. 그렇다면은 이 부자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해요. 건강하면 행복합니까? 그래도 불행하진 않지 않나요? 그러니까요. 아,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. 네, 네. 건강이 행복이 되게 중요하죠. 그럼 부자면 행복합니까? 그것도 아니죠.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소비를 하면 행복하지 않냐? 압도적으로 행복하죠, 사실. 압도적으로. 압도적으로. 행복할 가능성이 높죠. 네네. 행복하지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. 네.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여름 휴가 어디 갈까 고민 안 합니다. 그런 거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. 어디 가고 싶을 때 거기 가자. 근데 그런 얘기는 해요. 호텔을 좋은 데 있을 거야, 비행기를 좋은 곳 탈 거야. 그런 얘기는 해요. 그런 선택을 해야지. 그 둘 다 좋은 건 할 수 없잖아. 뭐 그런 이야기는 하죠. 근데 돈이 더 많다라고 해도 저는 그런 얘기는 할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거도 이제 행복의 중요한 조건들이겠죠. 돈을 그렇게 있으면. 근데 우리 부모님 싸울 때 좀 생각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걸 왜 샀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되냐, 좀 교육비가 어떻게 뭐 대출 어떻게 할 거니부터 시작해가지고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싸우죠. 돈 때문에 싸우는데, 그러니까 이게 좀 핵심적인 말인 것 같아요. 돈 때문에 터져요. 그러니까
참고 있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에 부부 관계 가족 간에 쌓였던 일들이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뭐 치약을 중간부터 짜야 되는데 뭐 끝에부터 안 짜고 중간부터 짜고 뭐 숟가락을 왜 이렇게 좀 설거지도 한 번 안 해주나? 아 왜 이렇게 빨래를 안 하는 거야? 뭐 이런 일들이 쌓여 있어 부부들끼리. 근데 한 번에 터질 때는 한마디인 거네. 쥐꾸리만한 월급 벌어오면서 뭐 이런 거에 터지는 거예요. 전 돈이라는 그런 거라고 봐요. 사람을 바닥 끝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전 돈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.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투자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. 그러니까 소비를 하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. 바닥을 보지 않고 싶다. 그렇죠. 이 돈이라는 게 사람을 바닥 끝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? 부탁해야 돼요. 뭐 친구들한테 부탁해야 되고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방송국 PD들한테 부탁해야죠. 네, 저 좀 써주세요. 저 좀 방송 어디 그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거라도 막 어디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마이크 잡고 해야 되고 결혼식 사회 보러 가야 되고 장터 가서 마이크 잡아야 되고 그런 일을 또 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불행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나 좀 써줘라든지 나 얼마가 필요해라든지 아쉬운 소리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,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들이 만약 닥치게 된다면 저는 많이 좀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행복한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.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뭐 소비 안 하면 되고 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제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. 이거가 내 나중에 미래에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게 막 끌고 내려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부자는 돼야 된다. 다만 이제 부자가 소비는 아니다.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자의 개념을 잘 생각해 보니까 저에 대한 부자는 저는 제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항상 좀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. 그러니까 제 주변에 돈 버는 사람 많죠. 돈 잘 버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. 근데 막 한숨도 못 자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제 친구는 얼마 전에 소주 먹다가 막 저한테 막 뭐 원장인데 의사 원장인데 막 울고 그러면 나는 맨날 뭐 썩은이만 보고 앉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한테요. 나만 슬픈 것 같대요.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돼? 엄마는 지금 나 의사라고 자랑하러 다니고 와이프는 약간 좀 이런 소비하고 자식은 내 교육비로 뭐 이렇게 나가고 나만 이렇게 맨날 썩은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나 이게 좀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다 똑같구나. 자 그렇다면 진짜 진정한 부자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, 자 진짜 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어디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책 쓰고 싶을 때 책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돌아다니고 싶을 때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.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. 저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뭐 제지할 사람 없거든요. 갑자기 뭐 누군가 현이야 그런 얘기 왜 해? 저 그러겠죠.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겠죠. 뭐 나한테 도움되는 게 없는데. 옛날 우리 군대 다닐 때 거기 있을 때나 사단장, 연대장, 대대장 이런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지. 우리 집 옆집에서만 그건 동네 아저씨예요.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이 모든 게 약간 결국 시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내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내 시간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. 계속 뭐 어디 그 회사에 팔아야 되고 강의에 팔아야 되고 뭐 약간 지방에 무슨 행사나 이런 거에 팔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할 수 있고 그냥 그 모든 것을 그냥 동네 아저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상황.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사실 요즘 뭐 30, 40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결국에 요즘 어떤 뭐 그 돈에 대한 그 어떤 불안감, 아까 말씀하신 이런 책처럼 뭐 이제 실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더 벌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안 벌고 여기서 그냥 확실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아예 그냥 뭐 일을 안 하더라도 차라리 백수가 시간 부자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점점 위축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의미를 좀 잘못해서 것인 것 같아요. 백수가 시간 부자다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정말 무서운. 나중에 어떻게 그걸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부자라는 것은 내가 일해서 내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. 내가 일로서 노동으로서 내 일을 안 쓰고 돈이 대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시키는 거죠. 돈을 시키는 거죠. 제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. 돈이 알아서 내가 옛날에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으셨다. 그거는 오케이죠. 그건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쓰는 게 맞는 거죠. 근데 내가 얻는 이익도 아무것도 없고 내 자산이 불어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내가 백수로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난 이 시간이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라고 했다가 이거는 본인을 거의 위험의 최전선까지 그냥 끌어올리시는 거다라고 생각해요.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나 뭐 다른 가족들의 희생으로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아니면 뭐 부모님이 잘 살거나 그건 뭐 알아서 사시는 거죠.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
말씀하신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어떠냐면 옛날에 2015년 16년 이때까지만 해도 뭐가 유행했었냐면 욜로, 뭐 저녁에 있는 삶, 뭐 그다음에 워라벨 막 이런 거가 굉장히 그렇죠. 뭐 유행하고 뭐 아프리카 청춘이다, 뭐 걱정 말아요 그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유행을 많이 했었죠.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많냐면 2017년 18년부터 뭐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 2019년 9.13 대책 나오고 뭐 2021년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벼락거지라는 얘기들. 네. 벼락거지.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여기까지 오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던 거죠. 당연히. 예,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줄 몰랐던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뭐 소확행, 뭐 나를 위한 선물부터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올라와 있는 시점에 나는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. 이게 또 돌 겁니다. 한번.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돌 거예요.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 때문에 제가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았었던 시기도 있었고 이 이야기가 나오면 또 나를 위한 선물, 소확행, 뭐 저녁 있는 삶, 워라벨 또 나올 거예요. 그러다 또 부동산이 엄청나게 상승하거나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하면 그럼 또 벼락거지 얘기 또 나올 겁니다. 이 패턴입니다.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 줏대가 정확하게 있어야죠.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, 어떤 일을 할 것인가, 어떤 시간을 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, 난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, 어떤 실수를 나는 마음을 먹을 것인가,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 라는 게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 이런 거 이때는 소확행이 유행하고 이때는 무슨 뭐 저녁에 있는 삶이고 아유 지금부터 부동산이니까 벼락거지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그 파도 타다 보면은 내 계좌는 줄줄 녹습니다. 네, 내 통장도 녹고 그럼 일도 놓치고 투자도 놓치고 내 시간도 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그 청년분들한테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. 시대의 유행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. 내 인생을 시대의 유행에 맡기지 마세요. 소확행이 유행하든 말든 워라벨이 유행하든 말든 나는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걸 분명히 머릿속에 두고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